어탐기 사용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랜스듀서에서 나가는 주파수에 따라서 수심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바닥 지형을 어느 정도까지 읽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200kHz짜리 싱글빔이 나갈 때 이 모양, 그러니까 이 음파가 이 콘 형태로, 그러니까 원뿔 형태로 나가는 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여기에 커버리지가 그 깊이의 3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kHz짜리 싱글빔이 나가면, 싱글빔은 그 각도가 중심각이 2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탐기 화면에 수심이 10m라고 떠 있을 경우에 한 3.3m 바닥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읽는 정보가, 이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가 바닥 이 지름이 3.3m 정도를 읽어서 화면을 일단 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정보들은, 지금 여기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은 바닥 지형 3.3m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서 아무튼 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싱글빔 200kHz짜리 주파수, 그러니까 음파가 나가서 지금 정보를, 반사되는 정보들을 읽고 있는데, 반사되는 정보의 어떤 시간으로 깊이를 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세기로 바닥의 그 단단한 정도, 암석 지역인지 아닌지 고기인지 나무인지를 읽는 건데요. 우리가 어탐기를 보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 정보들을 읽고 있느냐, 이걸 헷갈려 합니다. 싱글빔 200kHz짜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커버할 수 있는 게 깊이의 3분의 1이다. 지금 어탐기에 수심 12m라고 찍혀 있는 상황이라면 배 아래에 있는 12m의 3분의 1 정도, 4m 정도 지름에, 4m의 지름을 갖는 원으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듀얼빔인데요. 듀얼빔은 200kHz짜리가 바닥을 읽고, 또 하나가 83kHz짜리가 바닥을 읽고 있습니다. 83kHz짜리는 이 정보가 분명하진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넓은 커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듀얼빔을 켜놓거나 아니면 83kHz짜리 어텀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지금 10m 수심을 읽고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도 지름이 10m인 원 안에 들어오는 정보를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뭐 20m면 마찬가지 지름이 20m인 그 바닥 지형을 읽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1m밖에 안 떠 있으면 1m밖에 못 쏘는 겁니다. 이게 원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많은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30m 지형이다? 그럼 지름이 30m. 아까 싱글빔 이 200kHz짜리는 그 10m밖에 못 읽고 있는 거죠. 대신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탐기를 쓰면서 화면을 상황에 따라서 넓은 커버를 볼 때는 80kHz짜리 화면을 보다가 그 메뉴를 바꿔서 자세히 보고 싶다, 내 바닥 지형을 보고 싶다, 200kHz짜리를 보면 돼요. 이런 거죠. 83kHz짜리로 봤을 때는 무슨 고기 모양이 찍히는데 200kHz짜리로 바꿔봤더니 고기가 안 찍힌다. 그런 고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배 바로 아래가 아니라 바로 아래에 이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즉 200kHz짜리 범위로는 읽어내지 못하고 83kHz짜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에 고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3kHz도 찍히고 200kHz에도 찍히면 당연히 여기 안에 고기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쿼드라빔. 빔이 총 4개가 나갑니다. 아까 봤던 200kHz짜리 20도, 그 다음에 83kHz짜리 60도. 왜 60도가 그 전체 길이가 되는지는 이게 삼각함수가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에 영어 안 써지네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루트 3이 돼서 이게 60도니까 이게 30도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깊이 루트 3에 거의 2배가 되네요. 아무튼 대략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그 코드라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깊이의 2배만큼에 대한 정보를 읽는다 라는 건데요.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상당히 넓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깊이에 해당하는 그 원을 그려서 볼 수도 있고 좌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고기가 이쪽 오른쪽 사이드 뷰에는 찍힌다. 그런데 이 83kHz짜리 그 83kHz짜리 화면은 안 찍힌다. 그럼 분명히 고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즉 예를 들면 내가 수심이 10m가 찍혔다 그러면 10m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10m 바깥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가 그 깊이가 10m인 경우라면 전체가 20m이기 때문에 한 여기 5m 안에 있는 겁니다. 5m 이 사이에 있겠죠. 만약에 83kHz에 찍히죠. 이때는 뭘 모르냐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수심이 바다에서 한 20m였다고 치면 이 20m의 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이드 빔에도 나오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 20m 중에서도 오른쪽 10m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물속 어떤 그 스트럭처도 마찬가지겠죠. 바위가 있다거나 뭐 여가 발달돼 있다거나 이런. 그러니까는 코드라빔을 쓰면은 좋은 점이 상당히 넓은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뭐 사이드빔 같은 경우는 전방 부분은 볼 수가 없지만 이제 이 듀얼빔을 쓸 경우에는 전방 부분을 볼 수 있죠. 배 바로 아래쪽에 내가 수심이 2m였으면 20m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10m 쪽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빔에 나타나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이게 앞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그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장애물이 여기에 있든 아니면 여기 있어서 이 옆을 지나가든 우리도 그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요. 다만 그 추측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신호가 잡히기 시작해서 배가 지나가는 동안에 쭉 여기까지 잡혔다. 그러면 이제 이 앞쪽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잠깐 잡혔다가 바닥에 장애물이 잡혔다가 안 보여요. 여기 끝부분은 그렇겠죠. 배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잠깐만 잡히겠죠. 여기는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잡힐 거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가장 오래 잡히겠죠. 배가 장애물이 장애물이 배 진행 방향 앞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신호에 잡히기 시작해서 배가 지나가는 이때까지 잡힐 거예요.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배가 진행할 때 잠깐 신호가 잡혔다가 이 다음부터는 안 잡히겠죠. 그런 그 어떤 장애물이 잡히는 상황을 보고도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크기 때문에 그 오래 잡힌 건지 아니면 아예 진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잡힌 건지 그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상을 할 뿐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게 싱글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심의 3분의 1만큼, 듀얼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심의 깊이만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약에 그 코드라빔으로 사이드빔을 쓰신다 그러면은 얘는 그 깊이의 2배만큼 신호를 잡아서 신호를 그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사이드 빔을 읽는 방법인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